비용입니다. 수익과 비용. 앞선 수업은 이제 수익, 이번엔 비용. 비용은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개정 과목들 있죠. 복리후생비, 접대비, 그런 정의가 그냥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미 우리가 분계로 많이 만났던 친구들이죠.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비용의 개념. 아까 했던 수익의 반대입니다. 자산의 나가는 거,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돈을 가져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 인출, 이런 것들은 비용이 아니다. 맞죠? 경제적 효용의 감소는 이제 당연히 회사의 효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지분 참여자에 의한 분배가 뭐라고 하냐면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얘네들은 비용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할게요. 자, 그 다음 비용의 구분. 우리 이미 손익계산서에서 봤던 애들이죠.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여기 정확하게는 법인세 등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법인세 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당기순이익. 우리 앞서서 했던 거 그대로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온 데이터예요. 매출 원가는 플러스에 대한 개념은 2개, 마이너스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는 이익, 는 이익, 는 이익에 대한 개념 했었고, 매출 원가는 몇 번대라고 했죠? 500번대. 우리가 봤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몇 번대? 800번대.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좀 다뤄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811번이야. 그럼 얘는 똑같은 계정 과목이 511번. 이런 식으로 좀. 얘가 812번이야. 그럼 얘는 512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판, 복리후생비 제의 차이는 앞에 있는 숫자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은 몇 번대? 900번대. 오케이. 법인세 등은 마지막 900번대 이렇게 이루고 있다. 대손상각비는 2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대손상각비, 또 하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나눠지죠. 대손상각비, 또 하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시험에는 대부분 대손상각비만 나오니까 오히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나오면 우리가 좀 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이런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얘는 영업의 비용. 포인트는 기타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죠. 대손상각비가 대변으로 가는 경우에, 즉 대손 충당금을 너무 많이 설정해서 취소해야 되는 개념인, 우리가 설정 분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것이 설정 분계인데 취소하는 분계는 역으로 가는 거죠.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써도 되고, 대손 충당금 환입 써도 된다고 했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 가면, 대손 상각비가 대변으로 가면 800번대 대손 충당금 환입을 써야 되는 거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대변으로 가면 900번대 대손 충당금 환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이 2개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그런데 그냥 대변에 대손 상각비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칠 때 내가 너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걸고 대변에 대손 상각비 써도 정답 처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답 처리가 되는데 이론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 머릿속에 조금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론 시험으로는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의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환입을 대손삼각비로 약간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면 설정 취소하는 붕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많이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까내리는 그런 붕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글자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기타의 대손삼각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원가 쭉 달리는 겁니다. 500번대. 매출원가 500번대의 특징이 뭐냐면 임금이라는 글자, 공장이라는 글자, 즉 공장 냄새가 물씬 나는 애들, 얘네들이 500번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글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제조, 공장, 메이처, 생산지 이런 것들의 글자가 오면 500번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라는 것을 붙여주는 이 제는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 임금제, 공장 등 종업원의 임금. 잡 뒤에 글자가 뭐죠? 요거. 금이 아니고 급이에요. 얘는 금이고 얘는 급이죠. 급. 그래서 잡급은 일용직급. 그다음 얘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제.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써도 되고 복리후생비 써도 됩니다. 사용자 부담분, 회사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이란 말과 회사 부담분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사용자라는 말은 회사고요. 사용인은 직원이에요. 끝에 뭐로 끝냈냐면 자가 아잖아요. 맞죠? 자, 회사의 아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인은 이 밑에 니은 붙죠. 그 직원의 니은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인은 직원, 사용자는 회사, 사용인, 사용자 이해가시죠? 사용자 부담분이라는 것은 시험에는 사용자 부담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회사 부담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사용자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요즘에는 이렇게 또 구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지금 책에는 현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시험도 전부 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요즘은 좀 추세가 좀 바뀌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요의 글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수도 강렬비 들어보셨죠? 수도는 뭐죠? 수도는 물. 수도는 물. 예, 색깔이 좀 안 보이네. 물 맞죠? 광은 우리 고수톱 칠 때 뭐 팔아야 돼요? 광 팔아야지. 빛광 맞죠? 그래서 물은 수도라는 개념이고 광은 전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열은 난방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세 가지가 합해진 글자예요. 수도와 물과 광과 전력, 열과. 요즘은 전기로 열을 내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열을 예를 들어서 난방기구 뭐 땔감으로 때웠다, 뭐 기름을 부어서 때웠다. 사실은 이 열은 여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르게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수도와 광과 열이 합해진 글자인데, 실제적으로 공장에는 전기 요금이 무시 못합니다. 우리 학원의 전기 요금이 대충 강의실이 작기 때문에 대충 나오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그런데 저희 음식점 같은 데 있죠. 음식점 여름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에어컨 틀어놔야 돼요. 틀어놔야지. 이런 경험 있죠. 아, 너무 더워. 저기 맥주 먹고 싶어 하고 탁 들어갔는데 더우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틀어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매장 같은 데는. 거기는 한 달에 통상 나오는 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 정도 평수면 200만 원 이상 나와요. 공장에는 1000만 원씩 나와요.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따로 한번 구분해서 적자라는 그런 의지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세는 얼마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요금 얼마 나와요? 많이 나와.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와. 전기세랑 똑같아. 그 정도로 나온다고요? 우리 수도요금 몰랐어요. 몇 년 전부터 확 올랐어. 그래요? 뭐 모르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얼마 나온대요? 저희 많이. 어? 20분 이상. 20분 이상. 2만 그냥 2만 원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 많이 나온다길래 뭐 엄청 나오는 줄 알았네. 그렇게 우리 물 많이 써도 2만 원이면 작은 거죠. 사업장에서 그 미용실 이런 데 있잖아요. 미용실. 우리 한 50평 정도 되는 미용실에 물세가 뭐 물론 이제 쓰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용실은 물 계속 쓰잖아요. 거기는 2, 30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도 그 우리 물을 많이 쓰는 여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럴 때도 2, 30만 원씩 나오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업종은 물을 쓸 일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사업장 물이다 보니 이렇게 공동 분배하고 하다 보니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크게 큰 금액이 안 나와요. 뭐 많이 나와봤자 2, 3만 원 정도.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하고 전기는 극과 극이에요. 전기는 우리도 되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거든. 가끔씩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가는 거지. 그럼 다음날 따는데 현관문 딱 여는데 시원한 냉기가 팍 올라오는 거야. 전기요금 하루 여기서 잘 걸. 제가 여기 학원에 그 위에 좀 히터기로 다 이렇게 난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난로 있잖아요. 난로 진짜 위험해요. 집에 가다가 거의 끝까지 갔는데 난로를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난로를 껐는지 안 껐는지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서 돌아오면 난로는 꺼져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야. 난로 껐는가? 그래서 설마 껐겠지. 이제까지 돌아와서 다 꺼져 있었으니까 하고 이불에 덮잖아요. 이렇게 이불을 딱 덮어 누웠는데도 계속 맴돌아. 화재보험 들었나 우리가? 불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다가 결론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나오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망각이 되는 거죠. 퇴근할 때마다 촬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게 난방기구가 스트레스를 엄청 주더라고. 특히 내원차 작업을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뭐 책상 밑에 훈훈하게 하려고 이렇게 조그만 히터기 그거 틀어놓으면 진짜 위험해요. 특히 회계 사무실 이런 데는 거의 다 종이 문서잖아요. 서류잖아요. 화재 한번 사건 나쁘면 우리 문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다 날라가.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전부 다 되도록이면 그냥 저 화재 안 나는 쪽으로. 화재가 소름 끼쳐요. 우리 안 그래도 울산에 아르누본가 거기 화재 났을 때 거기 집주인들은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거기 아무도 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저 거기 다니거든요. 저 친구 한번 전체 다 안 사요. 전체 다 안 샀나? 그 밤에 한 번 간 적 있는데 불 켜져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불이 나서 건물에 전기라든가 저층은 물이 안 났지만 전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그게 고장이 자가인 사람들은 진짜 갈 데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호텔에서 지내는 거다고 하고. 지금 또? 지금 또? 그때 호텔 말이 많아가지고 왜 시 돈을 거기 쓰냐고 좀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사는 거야. 자, 이야기가 샜습니다. 그래서 가스 수도료랑 이제 금액이 좀 덜 나오는 거라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을 구분한 거죠. 공장에서는. 그래서 얘가 뭘로 낸다고요? GAS. 가스, 글자를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가스 수도료. 얘만 뻑 떼가지고 전력비. 가스 수도료 전력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겨울 난방용 석유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공장의 난방 가스 수도료 이렇게.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이렇게 하면 수도 강열비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똑같은데
공장과 본사로 나누었죠. 그래서 얘가 수도 광열비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추세는 얘도 수도 광열비 제, 얘도 수도 광열비 판 하는 추세가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한국 세무사의 시험은 이렇게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은. 자, 그다음 공장의 전기요금을 거래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기 수도 본사면 수도 광열비 그냥. 그러나 그 공장은 전력비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예전에는 이제 포인트를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포인트를 본사이냐 공장이냐를 되게 따졌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K랩에도 마찬가지로 수도 광열비 제가 존재를 해요. 수도 광열비 제가 존재하면 얘는 수도 광열비 제 쓴다고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가스 수도로 전력비도 존재를 하고 있고 수도 광열비 제도 있어요. 그러면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를 구분해서 등록하고 싶으시면 가스 수도료, 전력비 구분해서 등록하시고 회사에서 크게 구분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수도 광열비 제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사무용품비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나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소모품비라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연필, 필기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록하겠다 하시는 분은 사무용품비도 쓰고 소모품비도 써라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사무용품비가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사무용품비가 나오려면 사무용품비를 쓰시오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세금과 공과의 특징입니다. 점 끝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세로 끝납니다. 세로 끝나는 게 특징인데 회비 있죠. 회비도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러면 적십자 회비는 세법에서는 기부금이 맞는데 회계에서는 끝에 뭘로 끝난 거예요? 회비로 끝났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부금 처리했다고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조금 힌트 아닌 힌트를 보는 방법이에요.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거죠. 시험에 프로그램 잠깐 들어가 볼게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적십자 회비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이야기야. 그럴 때 제가 한번 들어가 봐서 우리가 많이 힌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여기에 세금과 공과 같은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제가 F 누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이렇게 찾기가 뜹니다. 이렇게 뜨면 지금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하고 엔터 칠게요. 떴죠. 어쨌든 어디 들어가도 여기가 힌트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세금과 공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세금과 공과를 쓰는 경우에 조교를 보시면 힌트가 나와요. 여기 보면 현장 자동차세 헷갈릴 수가 있어. 시험장에 갔는데 자동차세 납부했대. 차량 유지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때 한번 들어가 보면 돼. 차량 유지비도 한번 가보시고 세금과 공과도 가보시면 힌트가 먹히기 시작해요. 분담금이란 말이 나왔어. 마음속으로는 세금과 공과 같은데 수수료 비용인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면 들어가 보면 돼. 그러면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적십자 회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적십자 회비를 여기서는 세금과 공과로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부금 썼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 없어요. 과거에 한번 그런 식이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세금과 공과를 쓰고 어느 분은 기부금을 썼는데 둘 다 정답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협회 및 조합비 납부. 여기를 보면 우리가 문제에서 혹시 헷갈리는 부분 여기서 좀 찾아보면 힌트를 볼 수가 있다. 여기 나오죠. 또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 납부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글자도 나오고 사업 소세 미지급 사업 소세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 세금과 공과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빨간색 보이시죠? 취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닙니다. 취등록세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포함해줘야지. 자산에 포함해줘야 된다. 우리가 흔히 외주 준다 그러죠. 외주. 아웃소싱이라죠. 아웃소싱. 외주죠. 그렇죠.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게 더 싼 경우가 있죠. 책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작하면 10,000원이 드는데 저기 맡기면 5,000원에 만들어줘. 그러면 외주 주는 거죠. 그것을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800번대에는 없어요. 500번대에만 존재를 해요. 외주 가공비. 근데 외주 가공비가 답이 되는 문제의 키워드는 임가공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임가공이라는 말자는 임은 이제 임금의 임자고 가공은 만든다는 거에 가공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가공에 대한 금액이라는 뜻인데 임가공, 판관비에는 없고 임가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답은 외주 가공비. 임가공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답은 외주 가공비. 얘가 정답이 됩니다. 수선비는 뭔지 알겠죠? 수리하는 거. 감가상각비 배웠고, 잡비.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잡비. 잡비와 잡손실은 달라요. 잡비는 지금 현재 500번대잖아요. 즉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즉 영업이익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영업이익 안에 들어간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회사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고, 영업 외의 비용은 우리 회사 영업과 상관없는 비용이라는 뜻인데, 잡비와 잡손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잡비와 잡손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외주 가공비. 자, 다음 빨간색 보이시죠? 판관비. 다 똑같은 개정 과목들이에요. 똑같아서 여기는 이제 사례를 넣어놨어요. 사례 한번 볼게요. 본사 직원 김다름의 2월분 급여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본사 직원 김세영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빵일 때는 바로 퇴직급여 바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여기는 퇴충 잔액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퇴충 먼저 쓰고 모자라면 퇴직급여인데 안 모자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간혹 여기에 현금 12만 원 쓰고 여기에 퇴충 12만 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2만 원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마일리지 충분하다고 해서 마일리지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는 10만 원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나면 2만 원이 남게 되죠. 본사 직원 김세영의 퇴직금을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퇴충 잔액이 얼마다? 시험에는 이제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요 세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얘죠, 사실은.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 보내고 여기는 퇴충 7만 원, 그 다음 퇴직급여 3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께 퇴직급여 추계. 지금 현재 전 직원이 퇴직한다면 나가야 되는 비용이 300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를 다 줄 필요는 없고 설정만 해놓겠다. 차변에 퇴직급여 30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 얘는 설정 붕괴 3개 시리즈 중에서 되게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결산일 현재 본사 직원의 전원이 퇴직급여 추계액은 300인데 현재 퇴충이 얼마 있다? 100이 있다. 200만 더 추가하면 되죠. 붕괴는 똑같아요. 차변에 퇴직급여 200.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결혼 축하금을 지급했다. 개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근데 요거 영수증 어떻게 챙겨요? 청첩장? 요즘 청첩장 안 만들어요. 아니. 경비 처리하려면 영수증 있어야 되잖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자고 그 회사의 직원에게 이렇게 결혼 축하금을 줬어. 경비 처리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세법에는 카톡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급여에 포함시키는 거고, 급여에 넣고, 이해가시죠? 나중에 이제 공제로 해버리면 되고, 또 하나는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현금 지출 대장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영수증 없이 나가는 지출이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찾아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전으로 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택시 요금이었어요. 택시 요금의 영수증을 만들기 어려운, 지금은 되죠. 카드로 많이 하시니까. 그 중에 지금 하나가 또 뭐 있냐면 대리는 영수증을 지금 못 받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아까 결혼이야 청첩장이 있다지만 부고로 안 날리는 사람도 많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지출 결의서에 그냥 적어 놓으면 어느 정도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왜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원래는 경비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국세청 당국에서 소명하라, 니 그럼 그거 줬다라는 증명해라 하면 청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되면 확실한데, 세법에는 청첩장을 준비하라는 말은 없어요. 소명할 때 어떤 소명할 자료는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냥 대놓고 내가 올해 고객한테 줬던 결혼 축의금이 2억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맞죠? 근데 2억 원어치 예를 들어서 청첩장이 다 있어.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경비 처리하기가 되게 애매한 비용이긴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얘가 나오죠? 우리가 행복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조용한 게 행복인지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갑자기 조용해지네. 급여 지급 시 예수에 든 건강보험료를 현금 납부했어요. 그러면 일단 대변에 현금 5만 원. 그런데 잘 보니까 10만 원 현금 납부했네요. 10만 원 납부했는데 급여 지급 시 예수해둔 보험료를 뭐라고 하죠? 얘를 예수금이라고 하고, 회사 부담분을 뭐라고 하죠?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오케이.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얘는 직원 부담분, 얘는 회사 부담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번에 제목은 여비교통비 세트로 외우세요. 가지급금 규정하자. 한번 볼게요. 지금 관리부 사원 김다름의 시내 출장비를 미리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면 가지급금. 미리라는 말이 빠지면 그냥 여비교통비 쓰시면 됩니다. 등기 우편. 여기 있네. 통신비, 등기 우편. 그 다음 전화요금, 통신비. 이제 포인트만 딱 색칠해놨죠. 여러분들 지금 PPT 그 자료에 요거만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이게 핵심 단어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 결론적으로 출장비라는 말이 나오면 여비교통비, 등기 우편,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나오면 통신비,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통신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시작했죠. 야, 우리 집도 지금 핸드폰 4개입니다. 핸드폰 4개. 결혼하신 분이 서현 씨하고 혜진 씨가 이제 고민인 거야. 애들 언제부터 핸드폰을 줄 것인가. 이게 진짜 고민입니다. 계속 물어봐요. 네 친구 핸드폰 갖고 있어? 이래. 저희도 그렇죠. 부부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2개밖에 없는데, 첫째는
4학년 때 가졌어요. 진짜 끌었어요. 진짜 요즘에는 1학년들이 갖고 있습니다. 계속 끌었어요. 계속 끌었는데 4학년 딱 하는 순간 둘째가 폭풍 울음입니다. 폭풍 울음을 가져. 이해가죠? 절대 첫째만 못 져요. 동시에 두 개 개통이 돼요. 와, 통신비가 갑자기 배로 팍 튀는데 한 놈이 깨잖아. 한 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한 분이 전화기를 바꾸잖아. 그러면 또 다른 한 분 같이 바꿔요. 아, 여러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렸어. 너희들 용돈에서 전화요금 깔 거야. 해도 안 됩니다. 해도 개설합니다.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하면 늦게 개설을 한번 개통해버리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4명 있습니다. 4명이 어느 순간 통신비가 우리의 가계부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또 알고 있죠. 애들은 무슨 폰? 옛날에 우리 교복 있잖아. 노스페이스를 입느냐 입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애들은 아이폰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아이폰 있는 사람. 이분 보통 이제 나이 드시면 아이폰 잘 안 씁니다. 대부분에 보면 갤럭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좀 어리신 분들. 나는 아이폰 내 손에 익지가 않아요. 이 뭐 어떤 버튼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아가기도 없고. 아이폰 쓰시네. 요즘 애들은 아이폰. 아이폰이 또 뭐 느낌상 잘 깨집니다. 잘 깨집니다. 일부러 잘 깨지게 만든 건가? 네. 우리 애들 둘이는 또 아이폰 유저입니다. 아이폰 유저. 했던 거죠. 수도 광열비. 수도와 광과 열. 본사라는 글자가 일단 키워드로 한번 들어오고 전기요금, 수도 광열비. 본사의 난방용 석유, 수도 광열비. 본사의 또 뭐 있어 지금? 수도요금, 수도 광열비.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의 자동차 뒤에 뭐가 붙었어요? 세금과 공가. 단 취등록세는 세금과 공가가 아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상공회의소 회비 끝에 세 또는 회비 이렇게 끝나는 글자들은 통상 정답이 세금과 공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차료는 우리 통상적으로 빌리는 거죠. 우리 회사 생활하면서 빌리는 게 뭐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월세, 임차료, 또 우리 학원에 오픈을 하면 그 교육청에서 무조건 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없으면 학원 인가를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정수기 무조건 넣어요. 시작과 동시에 정수기 신청합니다. 또 하나 더 신청하는 것이 뭐냐면 갖다 놔야 되는 건 소독기. 손소독제도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학원에는 항상 손소독기가 있었어요. 어느 학원 가면 이렇게 벽에 설치되어 있는 학원도 있고, 우리는 그냥 약국에서 사서 갖다 놨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면 체크합니다. 손소독제 있는지, 정수기 있는지. 정수기도 통상 임차료로 쓰죠. 또 우리 학원에서 쓰는 임차료, 물론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는데, 복사기도 상당히 많이 대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고장이 잦기 때문에 사버리면 고치는데 하루 종일 걸려. 차라리 전문가 불러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게 낫는데, 사버리면 부르는 값이 그 돈이 렌탈하는 값과 비슷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렌탈 그렇게 했고, 장당 얼마 이렇게 따져요. 장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돈을 주는데,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소비량이 좀 크기 때문에 어느 학원은 2대 빌리는 이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월세입니다. 월세 임차료 이렇게 쓴다 이야기고, 주유대금은 뭘까요? 주유대금은 차량 유지비. 근데 차량 유지비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량 유지비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넣는 거 외에도 또 있지. 오일 교환, 주차요금, 또 톨비, 이런 것들 다
차량 유지비. 근데 톨비는 여비교통비에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맞죠? 근데 일단 톨비는 여기 안 나와요. 톨비는 좀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없죠 여기에. 톨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톨비는 그 외에 주차료, 주유대금, 자동차 수리비는 근데 이게 수리비 나왔으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쓰는데 문제에서 수선비 이렇게 나오면 되게 애매합니다. 자동차를 수선하는 비용.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량 유지비하고 수선비하고 글자 뭐가 길어요? 차량 유지비 글자 긴 놈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억지로 낀 거 맞춘 듯한 느낌이 들지만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쓰고, 모르겠다 하면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서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수선비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차량 유지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수리비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마음속으로는 요거 수선비 썼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 없어요.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의 모든 고치는 비용은 수선비로 다 떨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복수 정답 처리해 주던가. 영업소에서 사용할 빗자루 등의 청소용품. 저희 학원도 처음에 이제 빗자루 좋은 것들 있죠. 쌀이 빗자루 싹 쓸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머금어지는 빗자루 하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빗자루가 아니라 무슨 정전기 밀대인데 정전기가 나가지고 슉슉 지나가면 싹 다 달라붙어. 그러다가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로 좀 바뀌고, 세월이 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뭐죠 이거? 진공 청소기도 있잖아요. 진공 청소기 옛날에는 무조건 유선 선 꽂고 저 꽂고 저 꽂고 요 꽂고 요 꽂고 이렇게 학원이 이제 면적이 있으니까 줄이 긴 거 아무리 길어도 또 교체해야 돼. 결론적으로 뭘로 갔냐면 무선으로 가는 거죠. 사람이 점점 편리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나 봐요. 어쨌든 소모품비, 신문 구독료는, 도서 인쇄비는 글자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도서라는 글자랑 인쇄라는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신문 구독의 의미는 도서 쪽으로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 인쇄비. 여기는 명함 팠다라고 하죠. 명함은 인쇄 쪽으로 간 거죠. 우리가 사진 출력하는 거 있죠. 사진 출력도 인쇄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도서 인쇄비. 도서는 도서 인쇄비. 도서 앤드 인쇄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 비용의 개념은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어디에 시키는 거. 시킨다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딸 보고, 저기 가서 음료수 하나만 사와줘. 이런 거. 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수수료 비용은.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인출할 때 수수료 비용 빠지잖아요. 맡긴 비용이죠. 이런 거. 도난 경보 장치, 우리 세콤이라는 말을 표현하죠. 유지 관리비에도 수수료 비용 맡긴 겁니다. 부탁한 거, 이런 거.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면 통상 정답은 접대비. 접대비의 키워드는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거래처 사장을 식사 접대하고, 거래처가 키워드입니다. 접대비. 거래처 직원의, 여기에서 포인트가 본사 직원에 이렇게 나오면 답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의 이런 말이 나오면 정답은 접대비. 이 포인트는 거래처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색칠하고 계시죠? 빨간색. 보험료, 운반비, 수선비. 보험료는 그냥 포인트 자체 키워드가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 화재 보험료. 요번에 저희 공호탑의 화재 때문에 화재 보험료에 급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도 가입은 아직 안 했지만 재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또 의무죠. 또 다 가입하고 있어요. 안 하면 뭐 안 되니까. 맞죠? 자동차 보험.
그래서 차 몰고 오신 분 자동차 보험료 how much? 40만 원 정도. 40만 원. 효진 씨는 30만 원. 혜진 씨는 6, 70만 원. 그 원래 차량 가액에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차량 가액. 지금 2년 자차는 그런가요? 자차 합치면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한 120 이렇게 늘어날걸? 포함해서 점점 차감됐네. 130만 원. 130만 원 정도면 외제차? 아니요. 첫 차? 네. 첫 자차 넣고. 네. 자차 넣고. 자차 진짜 아깝죠, 맞죠? 사고 나면 효력을 발휘를 하는데 자차 안 넣으면 이제 거의 한 반으로 줄죠. 자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게 차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좋은 차일수록 가격이 떨어지고요. 안 좋은 차일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사고 났을 때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리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건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깎아지는 게 아니라 차가 너무 또 안 좋으면 또는 위험성이 큰 차들은 또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험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야, 부담이 막 팍팍. 그래서 자차에 항상 고민해요. 넣을까 말까. 또 안 넣으면 내 차는 그러면 수리 못 하는 거야. 찜뿡된 채로 가야 되잖아. 저는 거의 무사고거든요. 무사고인데 그래도 그 한 번에 그 사고 때문에 넣고 있는데 그러면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민인 거죠. 화재 한 방이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보험에 넣었던 게 치아보험. 치아보험은 넣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또 얘기하지만 빨리 넣을 필요는 없고 제 나이 정도 되면 넣어야 돼요. 무조건 와요. 치료가 와요. 이분이 오세요. 이분이 옵니다. 이분이. 깜짝 놀란 게 삼산동 주위 진짜 치과 많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시설도 좋아요. 한번 가봤는데, 이거 무슨 호텔이에요, 호텔.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치아는 보험이 좀 필요한 보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또 이야기가 샜네요. 운반비. 정말 얘가 별표예요, 별표. 여기에서 말하는 운반비는 판매할 때 운반비예요. 매입할 때 운반비는 매입가에 넣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품의 납품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이 운반비는 판매할 때 들어간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포인트, 별표 짝짝입니다.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가에 넣는다. 이 포인트입니다.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가에 넣는다. 매입 시 운반비, 매각 시 운반비, 매출 시 운반비만 운반비를 쓰는 것이고 매입 시의 운반비는 매입가에 넣어줘야 됩니다. 도색. 좀 애매하죠, 도색. 수선비 있습니다. 도색.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 가로 열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하면 정답은 수선비. 정말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이죠. 자, 여기 한번 끊어갈까요? 광고 선전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여기 포인트는 광고물 제작이죠. 광고물 제작. 저는 좀 마케팅 공부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젬병이에요. 마케팅을 그 회사를 잘 알리는 건데 나도 우리 학원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욕구는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워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 우리 많이 했던 설정분계,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설정 분계. 외상매출금 잔액 1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설정 분계. 충당금이 하나도 없죠. 그럼 전액 다 설정. 똑같이 하시면 되고. 아이고. 그다음 여기 대손 충당이 300이 잔액이 1%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설정하는데 300이 있다. 시험에 얘가 나올 건데 실기 문제로는 자동 계산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이론용으로 700 더하면 된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설정 분계 세 가지 시리즈.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버가 되죠, 오버. 그러면 반대 분계하시면 되죠. 차변에 여기는 대손 상각비 써도 되지만 대손 충당금 환입. 아시겠죠?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쓴다. 이거 대손 충당금 환입. 대손 상각비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잡비 vs 잡손실 이렇게 돼 있죠. 잡비와 잡손실은 얘는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즉 판매비와 관리비 형식이고,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사무실의 유선 방송 수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용이잖아. 그냥 잡비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수신료가 키워드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이렇게 해서 잡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거 수수료 비용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폐기물 스티커는 수수료 비용, 세금적 냄새도 좀 나죠. 세금과 공가 뭐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인지세 그런 느낌이 좀 들면 세금과 공가. 근데 얘는 스티커는 느낌상 세금과 공가인데 뭐 별로 안 중요해. 이러면 잡비. 네 이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잡비. 네이버에 이러이러한 비용 뭐로 처리해야 돼요? 이러면 잡비 쓰세요. 이러이러한 비용 뭐 어떻게 써야 돼요? 하면 지식이네. 잡비 쓰세요. 잡비. 아시겠죠? 잡비. 크게 큰 뭐 비중이 차지하지 않는 비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900번대. 다들 들어봤던 단어들이죠. 이자 수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요 글자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기에 동그라미. 환의 동그라미.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했지만 외화 환산 이익과 외환 차익의 입력 시 우리는 두 글자를 칠 건데, 외화 환산 이익은 외화 엔터 칠 거고요. 얘는 외환 엔터 칠 거 아니라. 그러니까 니은을 조심하시라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 외화 환산 이익을 외환 환산 이익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 아무리 외환 치고 엔터 쳐도 안 뜨는 거죠. 그것은 외화 엔터고 얘는 외환 차익. 그런데 내가 나중에 정말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익 치고 엔터 쳐도 돼요. 익 다 불러와지잖아요. 이해가죠? 차익하고 엔터 쳐도 돼요. 그러면 차익 다 불러와집니다. 앞에 글자가 잘 기억 안 나면 뒤에 글자로 조회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 수익 위치는 오른쪽. 결산 문제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일반 전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안 따지셔도 돼요. 그냥 오른쪽에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산 문제가 일반 전표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죠.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 요 글자 때문에 나오는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보유 중인 상장회사 주식의 장부 금액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수료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다. 쉬운 건 일단 현금. 단기 매매 증권 나왔고 현금 나왔고.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했어요, 매각했어요? 매각하면 수수료 비용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면 수수료 비용 없어요. 그냥 단기 매매 증권과 현금이 먼저 쓰는데, 나갈 때는 장부가액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현금으로 그냥 쓰면 되는데,
일단은 돈이 얼마의 장부가냐면 장부 금액 60만 원이네요.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60 쓰고 단기매매증권 60 쓰고 들어온 현금은 7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68만 원 쓰면 돼요. 수수료 비용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수수료 비용 2만 원 써버리면 이제 오답입니다. 오답. 그래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60만 원, 차변에 68만 원. 대변이 부족하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설명 되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포인트입니다. 매각 시에는 장부가액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매각 시에는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 유가증권 분기할 때는 액면 금액이 얼마니라는 말이 나오면 걔 무시한다. 우리는 액면 금액은 사채나 자본거래에서만 씁니다. (3년) 만기 조건으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일단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갔고 장기 차입금이 왼쪽으로 해서 없어지는데 없을 때도 장부가액으로 없애줘야 장부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장부에 1,200원 되어 있네요. 그래서 1,200원으로 잡아주고 곱하기 100달러니까 12만원 잡아주시고 대변에 현금 10만원 적고 대변에 이익이다 손이다 이익. 그래서 왜 돈이 바뀌면 환, 안 바뀌고 평가하면 화. 왜 환 차익. 참고로 외환 차익은 결산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요. 거꾸로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 시에만 문제가 나오겠죠. 좀 어렵네요. 분류들이. 3년 만기 조건으로 대여한 외화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일단 쉽게 현금 먼저 적지 뭐. 얼마 받았는가? 12만 원 받았네. 그때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나가는 계정 과목 이름이 외화 장기 대여금 1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러면 대변이 부족하죠? 이때도 외 익손 익 외환차 익. 오른쪽이 비면 익, 왼쪽이 비면 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평가할 때 나오는 문제예요. 평가할 때라는 말은 결산 시 나오는 문제. 내가 돈으로 환전시킨 것이 아니라 얘는 갖고 있다가 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얘는 이제 빌린 거고요. 일단 외화를 차입해서 빌렸기 때문에 차변에 일단 보통 예금 들어오고 대변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 걸어놨다가 얘가 케이스 1 900원으로 하락하였다. 9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요까지만 보면 우리가 접근을 얘로 먼저 접근을 할 거냐 얘로 먼저 접근을 할 거냐를 따지는데 추천은 위에 거를 먼저 추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외화 환산 이익인지 외화 환산 손실인지를 먼저 따지고 반대편에는 그냥 하고 있던 계정 과목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문제 풀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부채가 이렇게 부채가 110만 원에서 9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부채가 110만 원짜리가 90만 원이 되었어요. 요것이 안 되면 요거는 뭐라고 평가해야 되나? 부채가 줄었잖아요. 이익이지. 그러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외화 환산 이익. 그 이익인데, 그렇죠. 외화 환산 이익을 먼저 이렇게 걸고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반대편에 얘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1번 뭐라고 했냐면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2번 얼마에서 얼마로 변신했는데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이 오른쪽은 이익, 왼쪽은 손실. 자, 그 다음 부채가 110만 원이 120만 원이 됐으니까 손실이죠.
그래서 여기 먼저 쓰는 거예요.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을 먼저 쓰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틀립니다. 참고로 전산 세무 2급 단골 문제입니다. 전산 세무 2급 단골 문제. 오늘이네. 아, 예.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 몰랐구나. 이미 늦었어요. 오늘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응대도 좀 해주고 한다고. 3년 만기 조건으로 $1,000, 1,100원 대여하고 보통예금 출금했다. 지금 요거에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대변에 보통예금 쓰고 차변에는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대여금 이를 대한 잡고 질문하겠습니다.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지. 자산이 900원으로 하락했다. 손실 2. 그러니까 왼쪽에 얘가 아니라 왼쪽에 외화 환산 손실 20만 원 잡고 그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가리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얘를 먼저 분개하라고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얘를 먼저 분개하라고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추천은 얘부터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덜 틀려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4. 시험에는 절대 요 케이스 1, 2, 3, 4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산이 오르고 내리고 부채가 오르고 내리고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이 문제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 현재 환율이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되었다. 외화 환산 이 오른쪽에 외화 환산 이익 잡고 그다음 반대쪽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금방 컨트롤 해드렸던 방식대로 자산인가 부채인가 이익인가 손실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왼쪽은 무조건 손실이고 오른쪽은 무조건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오늘 요 페이지 여기 비용이라는 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운 페이지는 저는 요 페이지가 아닐까. 이 페이지가 가장 어려운 페이지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게 좀 어렵다. 가장 어려운 페이지고 그다음 유형자산 처분이 요거는 이제 분계 쪽으로 좀 어렵죠. 이런 분계. 일단은 기계장치를 매각했습니다. 기계장치 매각했을 때는 매각 시에는 무슨 가액으로?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얼만데요? 200에 50만 원짜리죠. 200에 50만 원 깐 것이 장부가액이죠. 자, 장부가액은 위에서 아래로 까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아래에서 위로 깐 거고 장부가액 미상각잔액은 위에서 아래로 깐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깔 때 200-50, 즉 150만 원짜리입니다. 150만 원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맞죠? 기계장치는 150, 대변에 150을 대변에 200에 차변에 50만 원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돈 얼마 들어왔냐 그죠? 지금 당장 들어온 건 현금 50만 원과 12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미수금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합계는 220, 대변의 합계는 200. 그럼 여기 20이 들어가네요. 유형 자산 처분 2.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200에 50만 원을 상계 처리하면 150만 원짜리를 170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익이지 뭐. 그렇게 봐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을 요 밑에 제가 그대로 표시해놨죠. 매각 시 장부가의 의미는 요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토지 들어왔죠? 차변에 토지 잡아주시고 이때 무상으로 받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산 수증 이익이다 라고 합니다. 자산 수증 이익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다파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공짜인 것은 위나 아래나 똑같은데 위에는 들어온 거고 밑에 것은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장기 차입금 없애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는 빚을 탕감받았다. 채무 면제 이의. 세법에서는 이 같은 경우나 전부 다 세금 내야 돼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든지 사업소득세를 내든지 어쨌든 그 성격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빚을 탕감받는 것도 세금 내는지 몰랐죠? 세금 냅니다. 증여도 알고 계시죠? 자녀에게 10년 안에 자녀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까지죠. 맞죠? 예? 맞죠? 예? 6천까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1억을 탁 줬다. 그러면 걸리는 거죠. 배우자끼리는 6억이에요. 배우자까지는 6억인데 자녀에게 주는 거는 6천으로 한도가 있죠. 미성년은 또 금액도 작고 금액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 거래를 공짜로 이렇게 돈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분개를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증여세. 자비익이죠.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잡고 대변에는 자비익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이 아니죠. 맞죠? 밑에 이런 말을 해놨네요.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익, 예로 부산물. 부산물의 의미는 주산물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치 캔을 만드는 업을 하고 있는데 참치 캔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치를 사서 요리를 했는데 보니까 가끔씩 알이 나와. 그럼 참치 알. 부산물인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거를 부산물이라고 하고 900번대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 부산물도 400번대로 인식을 해요. 그렇다더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작업 폐물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편백나무를 짜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편백나무에 관련된 나무 쪼가리. 윤솔 씨, 쪼가리라는 말 아세요? 알고, 이도 사투리인가? 네, 정확하게 모르겠다. 쪼가리가 사투리예요? 표준어예요? 조각. 예, 조각. 예. 편백나무 조각.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뭐가 생기냐면 대패가루가 생기죠. 저는 실제적으로 편백나무 대패가루를 사봤어요. 또 사러 갔는데 안 팔더라고. 땡땡마트에 편백나무 팔러 오신 분이 이게 포장해서 요만큼을 싸가지고 팔더라고. 5,000원에. 그거 사서 베개에 넣었더니 잠이 너무 좋더라고. 짱이네 짱. 원래는 그것을 애가 이제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애 베개에 넣어줬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베개 훔쳐왔잖아 내가. 냄새 너무 좋아. 그래서 또 사러 가니까 없더라고. 지금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저는. 네. 돈 많이 들었어요. 무슨 약 사가지고 100단위 돈을 썼어요. 계속 썼어요. 이거 하면 또 이제 광고가 되어서 나중에 한번.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하여튼 그런 대패가루 그런 것들을 작업 폐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작업 폐물의 큰 건 또 이런 것도 있죠. 철 있잖아요. 철을 가공하는 업체는 철가루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 판매에도 돈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원인 불명의 현금 과부족은 우리가 누누이 연습했죠. 실제적으로 연수생들이 어려워하는 분계가 아까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그 다음 현금 과부족 분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막 어려운 거 매운 거 먼저 먹으라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이런 분계 알고 계시죠? 이제 그림이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기말 결산 시 원인 불명으로 실제보다 장부가 부족하다. 그럼 여기 있네요. 그림 맞죠? 실제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현금의 위치는 in, out. 왼쪽에 현금. 오른쪽에는 자연스럽게 잡, 이익.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이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없네. 끝. 현금 과부족을 언급했는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랐죠? 현금이 뚝 떨어집니다. 뚝. 예. 자, 이번에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 반대말이에요. 영업의 수익 반대말이 영업의 비용이죠. 이자 비용. 기부금은 반대말이 없네요. 이자 수익 반대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이익 반대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불우이웃 돕기를 내가 MBC랑 연관이 있으려고 했나? 왜 이게 MBC 써놨네. MBC에 현금으로 전달하다. 기부금. 영업용으로 취득한 차량. 자, 요것도 한번 보면 300에 200짜리잖아요. 그럼 얘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얼마에 매각한 거야? 그러면 손실 20.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 이렇게 잡아서 장부가액을 100만 원 만들어 놓고 차변에 현금 80 잡으면 차변의 합계가 280, 대변에는 300. 여기 20만 원 부족하다 맞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 이렇게 잡으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밑에도 이런 이야기 해놨죠. 매각 시에는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 100만 원을 80만 원에 팔았으므로 20만 원 손해임을 인지하고 문제에 접근하면 좀 편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PPT 프린터는 네모나게 되어 있으니까 저기 답 채워 넣으세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뭐라고 한다?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 오케이. 매각 시에는 무슨 가액으로? 장부가액이다. (3년) 만기 조건으로 외화 장기 차입금을 차입하다. 아까 똑같은 경우고, 그리고 나서 얘가 돈을 바꿨자. 바꾸면 환, 안 바꾸면 화. 바꾸면 환. 바꿨으니까 보통 현금이 나갔겠네요. 얘가 그대로 와야 돼요. 그대로 온다라는 말이 장부가액으로 상계 처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현금이 나가는 거죠. 오른쪽이 부족하니까 외환차 오른쪽이니까 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왼쪽이 이제 부족하네. Sorry. 외환차 손 이렇게 돼야 되죠. 오른쪽이 줄 알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빨간색 여기 적요 8번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저것이 나중에 시험 칠 때 하지 않으면 감점 1점이 됩니다. 감점 1점.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소실되다. 상품 날라갔죠? 자연재해로 인하여 날아갈 때, 이때 왼쪽에 쓰는 계정 과목이 재해손실이라고 합니다. 재해손실. 적요 8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나열해놨는데 마지막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 칠 때는 감점 1점이 되니까 저 부분을 꼭 쓰도록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금액이 장부보다 부족하다. 실제 그림 그려보세요. 실제가 장부보다 이거 뭐가 크죠 지금? 실제 금액이 장부보다 부족하다. 장부가 큰 거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 현금을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아우 치게 해야 되죠. 내가 원했던 그림은 푹 날아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못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뿅 이렇게 났어요. 현금의 위치부터 파간다. 현금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대변에. 이때 쓰는 차변에는 잡손실을 써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그러면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sorry. 12월 31일이 아니네. 그럴 때는 잡손실이 아니라 현금 과부족. 밑에 설명해놨네요. 맞죠? 날짜를 유심히 안 봤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문제는 일반 전표 문제는 현금 과부족 쓰셔야 되고 결산 문제는 잡손실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 다음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어져야 되죠. 이렇게 이어지면 기말 현재까지 그 원인을 판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얘가 대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잡손실. 원래 거래는 이 거래인데 이렇게 한번 걸어놨다가 기말까지 없어진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돈 찾아보다가 몰라 이렇게 해서 잡손실 떠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에 이제 색깔 칠해놓은 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결산 시 발견하면 잡손실 현금이 되고 기중에 발견했다가 결산 시 정리하면 잡손실 현금 과부족. 현금이냐 현금 과부족이냐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에서 접근할 때는 요령이라고 되어 있죠. 요령으로 현금 과부족이 언급이 되면 현금 과부족이 답이고 현금 과부족이 언급이 안 되면 현금이 답이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은 얘는 이제 자동 결산되는 마지막 5번째인데요. 8월 30일 법인세 중간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할 때는 법인세는 중간에 낸 거를 선납세금으로 겁니다.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는 선납세금이라고 겁니다. 선납세금의 개념은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기말에 당기분 법인세가 80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이미 35만 원 냈죠. 그럼 실제적으로 안 낸 돈은 얼마라는 거죠? 80만 원에서 35만 원을 미리 냈으니까 45만 원만 미납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합니다. 차변의 법인세 이때 선납세금이 대변으로 와서 상계 처리가 되고요. 이때 아래에는 미지급 세금 이렇게 뜹니다. 나중에 자동 결산되면요. 얘가 자동 결산됩니다. 차변에 법인세 등 대변에 선납세금, 미지급 세금 얘가 자동으로 결산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들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분계를 보면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미지급 금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죠.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도 하는데 우리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조금 친숙하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변에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 대변에 보통예금. 비용의 발생은 맞는데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맞겠죠. 단기 차입금 과하니까 차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이자는 뭐죠? 이자 비용은 왼쪽. 비용의 발생. 대변의 현금은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비용에 관한 올바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본 감소의 원인. 오케이. 그러면 기억
너희들 아니야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니은과 리을인가 디귿 해석할 필요가 없네요. 니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지출하는 경제적 가치 맞는 것 같죠? 정답은 1번. 기업이 일정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재화나 권리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건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세탁기 판매액은 상품이죠. 그러면 상품이니까 영업 내 수익이죠. 그러니까 가죠. 맞죠? 답은 1번 끝났네. 세탁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차를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땡땡이죠. 영업 외 쪽으로 가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삼 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을 차입하다. 일단은 현금 들어왔죠?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거. 그러면 차변에 뭐였지? 현금 자산의 증가.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자산과 부채만의 거래이니까 교환 거래. 일단 기억땡. 디귿 중복이니까 디귿 해석할 필요 없네. 맞죠? 분계시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다. 아니죠. 니은땡. 정답은 3번.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이다. 현금, 단기 차입금. 분계시 대변 계정은 장기 차입금이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짜자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과 비용의 비용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